근데 들어오는 카톡이 999개가 있어. 확인 잘 안 해. 쌤이 안 먹으세요 카톡. 카톡 잘 안 읽습니다. 이게 뭐야? 999개 쌓인 사람 처음 보네. 자, 다시 이런 식부터 볼게요. 이런 식 기억나니? 롤스의 이런 식, 이런 식. 뭐가 롤스 이런 식, 이런 식이었냐? 이런 식, 이런 식. 자유 여기는 평등. 어? 아닌가? 평등한 자유의 자유의 원칙이었다. 평등하게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가는 거지. 기치 기차. 기는 뭐? 평은 이게 뭐예요? 평 사는 건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게 평등한이 꾸며주는 거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 자유주의에 대한 겁니다. 기는 뭐야? 기회 기회 균등. 기회의 평등 얘기예요. 이거는 기회를 균등하게 모두가 가지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 출발해서 맞추기. 차등의 원칙은 뭐가 키워드였어요? 이거는 키워드 다 외우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뭐를? 최대 이익이 되는 사회가 정당하다고요. 최소 수혜자는 누가 최소 수혜자였어? 사회적 약자고. 최대 이익은 어떤 게 최대 이익이었어? 복지제도 같은 거, 재분배 정책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이 최소 수혜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 뭐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정치 체제가 복지 제도니까, 복지 국가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한 거였죠. 내용을 이제 자세히 봅시다. 이런 식입니다. 자, 모든 이는 다른 사람인자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12번 기본적 자유입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리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근데 이 기본적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분 자유권에 들어가는 그 권리들이에요. 정치적 자유라든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체의 자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 재산을 가진 권리, 이 생존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생산 수단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 수단은 사유 재산을 가질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가지게 되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기반이지만 자본주의랑 이건 좀 배타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Q 보면은 롤스는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OX. 이거 왜 S X?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자유주의자인데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이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그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표현이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길 가다가 아무나 이렇게 칼빵 놓으면은 그래서 뭐 신림역 칼 부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왜?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 이해가죠? 그래서 제한할 수 아예 그 자유라고 무제한적인 자유의 권리를 옹호한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 원칙이랑 충돌할 때는 자유를 옹호하지. 근데 무제한적 자유를 옹호하진 않아. 롤스도. 하지만 이런 식의 자유를 계속 옹호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본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렇게 불평등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오히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거예요. 아까 그 완전 경쟁사 이런 거 예를 들었었잖아. 완전 왜 롤스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150 150 이렇게 하는 사회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사회는 30 해가지고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못 벌 거라고. 최소 수혜자 다 같이 못 버는 사회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정의롭기 때문에 자유를 우선적으로 옹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거는 일반 경쟁사인데 완전 경쟁사회 같은 거 오히려 이게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아예 최저임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얘네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게 냅두면은 이거보다 못한 사회가 될 거라고 롤스가 보기. 여기는 최저임금이라도 있고 근로시간이라도 좀 제한해놓고 이런 사회인데 그거조차 안 하고 얘가 막 250 가져가고 얘가 한 20, 30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건 차라리 근사회가 낫다 그랬죠. 그래서 지나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이 평등에 관한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평등을 명분으로 이 원칙이 더 우선이라고 그랬어. 이 원칙이 침해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은 뭐가 더 화살표가 크겠냐? 이 원칙이 크고요. 뒤에 있는 게 이 원칙입니다. 이걸 축차적 서열이라고 해요. 축차적이라는 건 순서대로 축차적 투입한다 이러면은 순서대로 얘 들어갔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선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정의론에 나온 멘트인데 이렇게 나와요. 제시문에 나온 걸 따온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거부한다. 요게 이제 1원칙이 일부 사람들의 자유 1원칙이잖아.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걸 공리주의, 이거 뭘 비판하는 거냐면은 1원칙을 자유를 옹호하는 동시에 공리주의도 같이 비판하고 있는 거야.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공리주의는 뭐가 공리주의다? 근데 결과에 따른 분배에서 공리주의가 기준을 뭘로 한다 그랬어? 그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그러면 사회적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면 무조건 선한 분배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가 정당화될 수 있냐면 노예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이 더 행복감이 만족이 올라가. 한 사람이 엄청 그 행복이 최저로 막 깔려도 이 다른 사람들의 늘어나는 행복감이 더 늘어나면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올바른 분배라고 해요. 어? 공리주의는 노예제가 좋다고 볼 수 있지. 상황 따라 다른데 노예제를 운영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늘어나면 노예제가 올바를 수 있어요. 공리주의에서. 얘는 뭐 노예제가 옳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만약에 사회적 효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노예제도 올바른 거 아니야라고 롤스가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이것도 뭐 공리주의 하면서 나온 얘기라서 알 필요는 없는데 공리주의에서 막 얘기하는 것 중에 공리주의가 주로 비판받는 게 이런 거예요. 공리괴물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 주로 칸트 음모론 쪽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거예요. 이 공리괴물은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효용이 올라가잖아. 한계의 효용 체감 때문에 이건 뭔 얘기냐면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얻는 효용의 단위가 줄어들 거란 얘기야. 짜장면 한 그릇 먹었을 때 얻는 쾌락이랑 두 그릇 얻었을 때, 세 그릇 얻었을 때 먹는 쾌락이 점점 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효용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 공리괴물은 이 한계의 효용이 체감되지 않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뭐 자원을 뜯어다가 얘한테 주면은 얘는 쾌락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쾌락이 올라간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모든 자원을 다 일반인들한테 다 끌어다가 얘한테 자원을 주잖아. 그러면 사회적 효용의 총량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공리주의에서는 이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지. 이해가요? 이런 거를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옳아? 공리주의? 그거 맞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롤스가. 괜찮죠? 그래서 노예제 같은 거 뭐 예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1원칙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너무 불평등이 심화되면 오히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 뭐 최저 생활도 못하고 하면은 내 뭐 신체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무슨 사상이야, 무슨 뭐 정치야, 참정권 이런 거 빈민들한테 참정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맞춰줘야 된다고. 그게 그래서 2원칙이 등장하는 거예요. 2원칙. 2원칙은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기억하세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2원칙이야. 1원칙에서 불평등은 필연적이지. 근데 그 필연적인 불평등이 옳게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해가요? 1원칙은 자유잖아요. 1원칙이 자유잖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지. 그러면 이 1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인 불평등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유를 보장하잖아.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이랑 노력 안 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다른 식으로 보상을 해야겠지. 그렇죠? 불평등은 필연적이에요. 자유주의 사회라면. 근데 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은,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은 기본적인 자유, 여기 나 있는 정치적 자유 이런 거. 얘는 내가 오늘 먹을 게 막 필요하지 않다. 내가 오늘 막 먹을 게 막 배 굶고 있는 상태면은 정치적 참여 이런 게 안 중요하단 말이야.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 참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권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필연적인 불평등을 최저 생활 이상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 이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요?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잖아. 분배의 정의잖아요. 이 불평등은 2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1원칙의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따라오신가 얘들아? 그래서 이 불평등이 이런 칙에 따르면 불평등은 필연적이라고. 근데 이 불평등이 정의로운 불평등이 되려면 인정될 수 있는 불평등이 되려면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줘야 돼.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고 출발선을 맞춰주고 보고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가장 적게 혜택을 얻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이 불평등은 정당해, 정의로워, 옳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니 어렵나요? 뭐가 모르겠니? 이런 식에 따르면 자유의 원칙이잖아. 모든 사람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경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평등하게. 그러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옳아? 정당해? 이것 가지고는 알 수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 이 원칙이 지켜준다면 이 불평등은 괜찮아. 안 지켜주면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이 추가로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이다? 이 원칙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지. 일단 이 원칙으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칙이 등장한 것도 결국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야.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은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은 오히려 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기본적 자유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너무 불평등이 심하면. 이해가죠? 이 원칙으로 합시다. 원래 롤스가 좀 어려워요. 생륜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분량이 일단 많잖아, 페이지가. 자,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 직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불평등을 유발하는,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라는 거는 상위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이 돼야 돼. 이겁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출발선이 보통 자본주의 사회라면, 무한 경쟁 사회라면은,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라면은 어떻게 되냐면 출발선이 다 달라요. 환경적 영향이 다르고 우연적 영향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전부. 그지?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은 훨씬 앞에 시작하는 거고, 저기 되게 뭐 지방 총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은 농촌 지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뭐 강의 서비스 같은 거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저 뒤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같이 출발시키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정당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불평등이 발생하고 모두 납득할 수 있지. 오늘 뭐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절차가 정이잖아. 우리 규칙에 합의한 상태잖아. 근데 부루마블 하는데 누구는 100원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3원, 30원부터 시작하면은 이 불평등은 이 상황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면은 정당하지 않는 거죠. 이 같이 100원으로 시작했을 때 누구는 무인도 가고 누구는 빌딩 사고, 이게 정당한 거지. 노력하는 한에서. 근데 왜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다르게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이겁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요거는 15번은 기회의 자유보장입니다. 기회의 자유보장. 그래서 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지닌 사람에게 유사한 성공의 전망을 보장한다. 게임 능력이 비슷하면은 얘가 이길지 알지 예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똑같은 재능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르면은 얘가 능력이 똑같더라도 얘는 요즘밖에 성장을 못하겠지. 얘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국가는 이 선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해가지고 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출발선. 그게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평등하게 개방돼야 되고, 이거는 직업을 평등 분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직업의 기회를, 직업에 대한 16번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15번도 기회고 16번도 기회입니다. 기회의 자유, 기회의 평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의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17번 뭐겠니? 계속했죠. 17번 최소 수혜자에게 18번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뭐냐, 자연적 우연적 재능이라고 하는데, 재능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더 자세히. 자연적 우연성이 이거 우연성이라고는 내가 어떤 재능을 타고나는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적이잖아.
내가 뭐 김연아만큼 피겨 실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뭐 엄청 뭐 시력이 좋아서 사격을 잘할 수도 있고, 뭐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이런 재능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얼굴이 잘생겨서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재능들이 랜덤이잖아. 그게 우연성의 분포라는 거예요. 그 우연적인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 이 재능을 더 장려받을 거예요. 얘가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을 증가할 때만 이 사람들이 재능이 장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우영성을 활용하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만족하는 것 이상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능이 막 활용해가지고 뭐 김연아는 돈 엄청 많이 벌잖아. 근데 이 불평등이 우리나라 전체 국익을 올려줘가지고 나를 잘 살게 하면은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는 거야. 근데 이 불평등 자체가 얘를 잘 살게 하긴 하지만 너무 격차가 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은 약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상대적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은 그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너무 큰 불평등이 있는 걸 조정하지 않는 사회라면 차라리 균등 분배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야. 내용이 어려우시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1번이 일반 경쟁 사회를 가정해보자. 2번 같은 경우에요. 2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인 법만 지키고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 두고 기본적인 어떤 제약만 두고 사회를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에서 경쟁하게 하면은 A는 50을 벌고 A 50을 벌고 B는 100을 벌고 C는 150을 벌습니다. 그리고 완전 절대적 평등 사회라면 얘는 셋 다 30을 벌 거예요. 왜?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는 의사나 변호사나 힘든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잖아. 그러면 의료 서비스나 뭐 법조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그 고급 서비스 같은 거는 우리는 받아볼 수가 없게 될 거야. 돌팔이 의사한테 진료받을 거고, 그다음에 대충 아무나 판결 내리는 그런 판사한테 법률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요. 괜찮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의 효용이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 똑같이 분배하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하겠죠. 내가 노력해봤자 남이 더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효용이 전부 감소할 건데 괜찮죠? 요거보다는 요게 나은 거지. 괜찮지? 근데 이 상태에서 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얘한테 얘를 조금 더 떼잖아. 떼주면 얘는 70, 100, 130 정도 받을 거라고. 그럼 최소 수혜자가 이 가장 많이 받잖아요. 이게 정당한 사회라고 얘가 보기에. 왜?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받으니까. 괜찮지? 근데 아예 경쟁 체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 제도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그냥 무한 경쟁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얘는 한 10점, 얘는 10밖에 못 받을 거라는 거죠. 얘가 한 250 정도 받을 거고, 얘는 한 20에서 30 정도 받을 거고, 여기 250은 40 정도 받을 거고.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많이 받을수록 정당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요거 얘기야. 너무 모든 부가 완전 경쟁사에서 여기 완전 집중돼가지고 얘는 10 정도밖에 못 받는 거잖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받는 거잖아. 이게 차라리 낫다. 너무 큰 불평등이 일어나면 조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큰 불평등이 일어나는 거 방치하지 말고 그걸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균등 분배로 가라. 괜찮습니까? 최소 수혜자가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세부 개념, 생윤 개념이고 요 멘트만 기억하세요.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고, 너는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제도 같은 걸 통해서 얘가 가장 잘 살게. 이 합리적인 개인들은 최악의 선택을 회피하는 거잖아. 최악의 선택이 이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최악이 됐을 때,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 제일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할 거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이 아주 있기 때문에 1, 2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괜찮니? 이것까지가 통합사회 범위예요. 1학년 통합사회 범위. 이것도 통합사회 범위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간 건데, 요까지는 통합사회 범위고 뒤에는 생윤 범위입니다. 통합사회에서는 원래 이거 안 다루는데 너네는 수업을 합시다. 한 페이지 뒤에. 근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면 앞에 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기회 균등이 이 원칙이 둘 다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내가 새롭게 이제 제시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사상이야. 이런 걸 되게 티를 내고 싶어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할 거냐면 이상적 분배 정책은 1번에 이런 용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1번에는 복지국가, 2번에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이 복지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지국가 맞습니다. 근데 롤스가 이 복지국가를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다른 복지국가, 다른 개념의 복지국가가 더 나은 복지국가고 지금 복지국가는 다 잘못하고 있는 복지국가야라고 비판하려고 얘를 따려고 이런 개념을 새로 만든 겁니다.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설정 노름이라니까 원래 철학자들이 다 그렇지만 자기 색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관 설정했잖아. 뭐 무지의 배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있던 용어를 아 이거는 옳지 않아. 그러면서 난 좀 더 나은 걸 제시할 거야. 이러면서 같은 비슷한 복지국가예요. 사실 현실 사회에서 복지국가랑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려면 구분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어. 뭐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걸? 스웨덴 복지국가라고 막 얘기하잖아. 재산 소유 민주국가야? 복지국가야? 물으면은 다 못해요. 애매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라 이걸 지향해야 한다 이런 거죠.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했는지 봅시다. 1번 복지국가인데 1번 복지국가는 재분배 혹은 사후적 분배만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뭔 얘기냐면 처음 막 불평등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시작점을 다 같이 해주라고 그랬지. 이게 2의 1원칙이었잖아. 이해가요? 근데 2의 1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다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거를 국가가 방치하면 다 불공정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2의 1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기회균등이 지켜지지 않는 거라고 지금. 그러고 나서 와씨 이렇게 막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6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얘는 6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혼자 2까지 올라간 상태야. 그럼 차이가 더 커졌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너무 죽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단 던져주는 그런 사회예요. 사후적 처방만 하는 겁니다. 이 사전적 처방을 안 하고. 이해가요? 이게 복지국가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개념 정의를 새로 했어요. 롤스가. 기존의 복지국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가자고 얘기를 한 거야. 뭐 사전적 재분배까지 가정하는 거죠. 지금의 복지국가들은 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정의의 원칙을 만족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것 같아. 너네는 그냥 사전적인 불평등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후적인 불평등만 처치하고 있잖아. 이거는 진짜 그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런 국가들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고, 합의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인 것 같다고, 여기로 가야 된다고, 사전적인 처방까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해가요? 설정 노름 하는 거 설정 노름. 애초에 이런 개념이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애초에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도 얘가 처음 만들어서 제시한 개념이잖아.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원칙은 재분배는 하고 있지. 이게 2의 2원칙을 차등의 원칙을 하고 있잖아. 사후적 재분배. 근데 사전적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회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둘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 계속 출발해서 맞춰주는 거랬죠.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 가정에 지금은 막 조금 여기 많이 늘어났죠. 이때는 71년도야.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소련이 막 대탕트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소련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일부 도입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새는 뭐 되게 저소득 가정에 기초연금 같은 거 주잖아. 출발해서 좀 올려주려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된 미비한 사회였던 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날 복지국가의 롤스 사상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게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부 도입된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계속 이걸 감시하면서 출발선이 간다 안 간다를 감시하면서 좀 밑에 잘 뭐 못하는 사람들은 좀 올려주고 그런 거 있어요. 그 뭐 지역 할당제 이런 거 있잖아. 뭐 성비 할당제 이런 거 있잖아. 여성들만 할당해주고 혹은 이 못 사는 지역들은 지역에 할당해주고 이런 거. 여기 좀 강제로 끌어올려져가지고 출발선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그거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치, 사후만 하는 그런 국가인 걸로 정의를 했어. 얘가 혼자. 개념 정의가 다른 거야. 사실 오늘날의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 맞냐고 하면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개념적으로 좀 그게 개념적인 거니까 애매하죠. 그럼 재산 소유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이제 사전적 그 이런 줄 맞춰주기까지 된 거죠. 사전적 조치까지 계속 국가가 감시하면서 얘네들이 광범위한 재산 소유를 통해서 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춰진 사이에요. 이걸 봅시다. 그래서 롤스는 자 복지 정책은 예스지, 사후적 재분배 같은 건 예스지. 근데 복지 국가는 노라고 했어요. 복지 국가가 아니라 이걸 지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재산 3번이 재산 소유고 4번이 민주주의인데 재산 소유라는 거는 이런 식이죠. 자유권적인 개념이다. 재산을 소유한다. 내 소유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는 평등과 관련된 거죠. 이 원칙입니다. 두 개 합친 거야. 재산 소유, 민주주의. 그래서 여기는 사후적 재분배가 아니라 이 설명을 보면 최초 분배 상황에서부터라고 나오죠. 처음에 출발선에서부터 생산적 자산, 이거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카드가 좀 사. 교육을 받고 나서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기본적인 그 학비 같은 건 낼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학비도 나는 장학금 대출해서 알바하면서 딴 애들은 부모님이 장학금 다 대줘가지고 혼자 공부하면은 불리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기초적인 뭔가 경제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출발선을 맞춰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자산은 갖추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생산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딱 시작할 때 뭐 인적 자본은 기본적 교육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 상황을 같이 맞춰주려면 배경 지식은 좀 비슷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기본적 교육, 그걸 인적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에 뛰어들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과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상태로 이제 무한 경쟁 사회에 던져지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어서 복지국가는 틀린 거예요. 이해가니? 네. 윤석 괜찮니? 네. 네. 그래서 최초 분배 상황에서부터, 최초 분배 상황입니다. 최초 분배 상황에서부터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재산 소유야.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최초 경쟁 과정에서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서 부의 집중을 방지한다. 그런 상태로 이제 정치에 다 평등하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정하는 거야. 복지 정책 같은 사전적인 이런 출발선이 안 맞춰진 사회가 아니라 사전적인 출발선이 맞춰진 상태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을 하라 이거죠. 괜찮지? 근데 이건 생명 개념이긴 하지만 이걸 개념을 모르고 복지국가 재분배 정책에서 복지 정책인 걸 하니까 롤스가 복지국가 인정했다 그러면 애들이 다 오로 한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 개념을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적이 된 상태에서 사후적 재분배를 하라고. 사전적이 안 된 상태에서 재분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예 안 하는 건 낫지만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닌 것 같아라는 거지. 왜? 이해일원칙이 안 지켜진 사회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조금 용어가 좀 어려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재능의 사회적 활용입니다. 재능의 불평등한 5번은 분포입니다. 분포 그 자체는 정의로운 것도 부정의로운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누구가 얼굴이 예쁘고 누군가는 뭐 그 몸매가 좋고 누군가는 뭐 그 피아노를 잘 치고 이런 거는 따로 우연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뭐 키가 크고 뭐 눈이 좋고 이런 거는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게 아니죠. 누군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그렇지. 분포 자체는 아무런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거나 도덕적이다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재능의 분포 그 자체는. 괜찮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우연성에 대한 영향이 누군가 머리를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 직업으로 이 재능에 의한 결과가 불평등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해야 합니다. 얘가 얼굴이 이쁘다고 배우가 돼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막 얼굴 못생긴 사람보다 쓸어 담는 거는 이거는 부정의하다고. 왜? 이거는 로또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재능은 로또잖아. 근데 로또 가지고 얘가 돈을 많이 벌고 얘는 가난해져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정당하지 않냐면 개인이 타고난 우연성, 그걸 재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연성은 도덕적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응분의 자격으로 합니다. 얘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해서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야. 얘가 뭐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Q가 높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IQ가 높거나 얼굴이 잘생긴 거는 내가 그럴 만한 응분의 자격이 없어요. 로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연성 자체는 제거가 안 돼요. 제거 안 되지. 뭐 누가 얼굴이 잘생기게 태어난 걸 막을 수 없잖아. 누가 키가 크게 태어난 걸 막을 수 없잖아. 근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연성의 영향력, 얘가 얼굴이 잘생긴 걸로 혹은 IQ가 높은 걸로 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는 영향력은 약화시켜야 돼. 얘는 도덕적인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오고 있니?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아니 그 설정도로 하는 거야. 설정도로. 약간 소설 작가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약화시켜요? 요런 방법을 통해서,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자, 천부적 재능은 천부적 재능 그 자체라고 해보세요. 재능 그 자체. 약화시키는 거 뭐 얘네들이 돈 많이 거두면은 그 복지 정책 정당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도덕적 자격이 없는 재능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걸 가지고 최소 수혜자한테 돈을 줄 수 있어야. 그래서 세금 걷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이것도 이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예요. 재능의 분포 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천부적 6번 재능 그 자체는 개인 자산이지만 용어를 구분해라. 7번은 천부적 재능이에요. 그리고 재능의 분포입니다. 8번은 재능의 분포. 재능 그 자체는 개인 자산이거든요. 재능과 그냥 이 재능은 재능으로부터 얻는 사회 경제적 이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요 재능과 그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 사회 공동자산. 얘는 개인 거야. 근데 얘는 재능과 재능의 분포는 사회가 같이 관리를 하는 공동자산에 들어가요. 내용이 좀 어렵니? 보자. 자, 요게 재능 그 자체라는 거는 기본적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거랑 연관된 겁니다. 차범근의 발, 박지성의 발 이런 거. 내가 재능 그 자체를 공동 소유를 한다는 거는 뭐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사회가 관리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재능 그 자체는 공동 자산이 될 수가 없다고. 박지성의 발을 뭐 국가가 이 발을 뭐 조작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 개인이 어디 뭐 월드컵 나가는 거 차출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을 국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개인의 자유가 관련된 거잖아. 내 신체의 자유가 관련된 거잖아. 두뇌를 너 여기 연구실 가가지고 너 머리 좋으니까 이거 반도체 이런 게 국가 핵심 자원이니까 여기 가가지고 연구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해가니? 근데 재능 혹은 재능의 분포. 이 사람이 박지성이가 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재능은 자기 거긴 한데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에는 응분의 자격이 없죠. 얘는 도덕적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그거는 사회가 같이 관리할 수 있다고. 떼가지고 좀 못 사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왜? 이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원래 로또였기 때문에. 네가 돈을 번 거는 운이 좋아서야. 너는 이 돈에 대한 도덕적 자격은 없어. 그래서 최소 수혜자, 우리가 원래 원칙에 동의했잖아. 최소 수혜가 최대 이익이 되는 사회에 동의했으니까 거기다 떼주는 거 괜찮아. 왜? 너는 도덕적 자격이 없으니까. 용어를 그래서 구분해라. 재능 그 자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 재능 그 자체는 사회 게 아닙니다. 개인 거야. 근데 재능이라거나 혹은 이 재능이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재능의 분포도 재능이 이렇게 막 널리 오케스트라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제 실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이렇게 다 발휘를 잘 해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부가 늘어나서 최소 수혜자가 여기 혜택을 많이 고급진 음악 서비스를 최소 수혜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라. 재능의 분포도 공동자산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까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재능을 국가에서 사용하는 게 옳지 않지. 그게 옳지 않다 했잖아요. 근데 어. 그 운동선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게 운동선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 가서 만약에 나는 지금 월드컵 기간에 여기 자기 뭐 레알 마드리드 가는 게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박지성에. 나는 애국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걸 국가가 막을 수가 없다고. 신체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재능 그 자체는. 근데 오른발이잖아. 오른발과 관련된 그 영역이잖아.
그 오른발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아인슈타인의 두뇌 그 자체를 국가가 너씨 머리 좋으니까 가가지고 저 핸드폰 기술 개발해 우리나라 핵심 자원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벌어들인 돈은 재능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같은 거는 얘는 그거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도덕적 자격이 없어. 왜? 로또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분배하는 거는 괜찮다고. 괜찮죠? 네. 재능의 분포라는 거는 얘가 어디 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는 국가가 이게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듯이 자기가 제일 잘 가는 거에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전체적인 부가,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올라갈 거랬거든. 지금 얘네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막 마음대로 하고 돈을 벌어도 되는 거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올려줄 때만 사회가 이걸 장려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진짜 내가 뭐랄까 내 악마적 두뇌 영역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킨 핵폭탄 같은 걸 만들었어.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부가 줄어들 거잖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줄어들 거잖아. 그런 거는 제재할 수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늘려야 되거든. 원래는 지가 신체의 영역을 재능 그 자체는 마음대로 막 영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 돈을 많이 벌면 이건 최소 수혜자한테 갖다 주면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면 이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재분배를 하는 거. 근데 이 재분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이거를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줄어들어? 그거는 제재할 수 있어요. 그걸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능의 분포가 그런 도덕적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도덕적 재능의 분포라거나 혹은 재능으로 벌어들이는 돈 같은 거는 얘는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재능 그 자체는 개인 거지만, 그래서 얘네 둘이는 재능과 재능의 분포는 공동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괜찮니?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니야, 재능 그 자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선지 보면 좀 헷갈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용어가 추상적이고 뭐하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요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은 사회 전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조건 하에서만 개발이나 장려될 겁니다. 얘가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재능과 재능의 분포. 그래서 이 말입니다. 세금 걷는 거 정당하다는 얘기야. 세금 걷는 거 괜찮아. 얘는 공동 자산이니까. 세금 걷어서 최소 수혜자의 제 이익을 올려줄 건데 그건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9번 마지막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만 적으세요.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여기 다야. 롤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했어요. 끝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무지의 베일을 쓴 반사자들이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OX. X 왜 X지? 질서 정연한 사회는 실제 역사상으로 있는 사회야.